만약 50살이 넘어서도 아직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적의 약을 믿고 있다면 그 고통은 쉽게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듣기 거칠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왔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의 등을 보며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병보다 먼저 두려움을 앓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밤에는 이유 없이 잠이 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도 늘어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완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말을 찾습니다. 이 약 먹고 나왔다. 이것만 먹으면 병원 안 가도 된다. 의사도 모르는 비법이다. 이런 말들은 불안해진 마음에 아주 달콤하게 들립니다. 문제는 그 약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마음을 먼저 사로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약을 사는 순간 우리는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대개 아주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시장 한켠에는 늘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이 낫는 이야기를 쏟아냈지요. 그때는 적어도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았다고 느껴도 다음날 시장에서 다시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화면 속 사람은 웃고 친절하고 당신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그 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남보다 앞서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프지 않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누군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안 드시면 늦습니다. 이건 나이 든 분들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안 맞아도 어르신께는 꼭 맞습니다. 이런 말은 약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마음에 이제 스며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보다 끝까지 조용히 살아낸 사람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함부로 믿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자기 몸보다 광고를 더 믿는 어리석음을 경계했습니다. 반대로 말년에 힘들어진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번만 안 샀어도 그 한 번이 쌓여서 나중에는 병보다 돈이 더 무서워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돈은 기회를 사는 수단이었지만 이 나이의 돈은 시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여유, 몸이 힘들 때 쉴 수 있는 여유, 마음이 무너질 때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 그런데 그 마지막 방패를 이름도 모르는 약병에 맡겨버린다면 남는 것은 더 큰 불안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보죠. 하지만 이 나이에 속는 셈이라는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다시 벌어 만회할 수 있지만 이 나이의 실수는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건강을 믿기로 한 말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급한 판단은 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당신을 겁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나무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후회는 우리가 선택할 때 만들어집니다. 광고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댓글 속의 간증은 당신의 밤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기적처럼 낫는 약은 없습니다. 대신 기적처럼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판단력이고 당신의 노후 자산이며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길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약에 더 쉽게 마음이 끌리느냐고요. 저는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아픔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무리하면 허리가 아파도, 밤새워 일하면 몸살이 와도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다릅니다. 통증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의 통증이 내일의 불안이 되고 그 불안이 다시 밤잠을 깨웁니다. 이때 사람은 설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듣고 싶지 않고 과정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말만 듣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름은 늘 비슷합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비법, 오래된 스승에게 전수받은 처방,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진짜 방법. 말은 그럴듯하고 목소리는 자신만만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한마디가 따라옵니다. 이건 많은 분들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요. 그 약을 파는 사람들은 대개 병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무릎, 허리, 어깨, 혈압, 혈당, 신경, 혈관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건 한 가지만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듣는 순간 사람은 이미 반쯤 넘어간 셈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병원을 다니다가 이른바 연고 바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본 약장수가 말하길 병원 치료는 겉만 다스리고 이 연고는 속을 풀어준다고 했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따뜻했고 통증도 덜한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좋아지는 느낌을 사실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바르고 더 사고 나중에는 병원도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제야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관절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요. 그 말에는 후회보다도 부끄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약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조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늘 완전히 깨끗하게 뿌리부터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든 몸은 더 그렇습니다. 오래 사용한 기계가 그렇듯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지 단번에 새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한 말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파는 사람들은 늘 병원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의사들은 약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번다. 검사만 시키고 책임지지 않는다. 일부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을 파는 사람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판단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은 스스로 약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단호하게 말해주면 그 말이 마치 기둥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책임은 말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병원은 불만이 있어도 다시 찾아갈 수 있지만은 인터넷 속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첫 번째 약이 위험한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 몸을 더 늦게 치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낫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병보다 더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상하게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똑똑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특히 너무 쉽게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것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몸을 아끼는 것은 약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첫 번째 약을 경계하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는 더 달콤하고 더 위험해집니다. 사람의 몸이 늙는 속도보다 마음이 늙는 속도가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대개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거울을 오래 보지 않게 되고 사진 찍는 자리를 슬쩍 피하게 되고 누군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말하면 괜히 마음이 상합니다. 병이 깊어지지 않았어도 사람은 이미 자신이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 약이 사람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름은 늘 비슷합니다. 몸속 독소 제거, 젊음 회복, 기운을 끌어올리는 물, 다시 살아나는 세포. 듣기만 해도 숨이 조금 가벼워지는 말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아픈 사람보다 지친 사람을 먼저 노립니다. 어디가 정확히 아프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기운이 없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지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명은 몰라도 내 상태를 정확히 짚어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약은 치료가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제가 만난 어느 분은 특별한 병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잠이 얕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라고 했지만 그 말은 너무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몸을 씻어내는 물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만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화장실을 자주 갔고 그걸 두고 독이 빠진다고 믿었습니다. 몸이 허해지는 느낌조차 정화 과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불편함마저 좋은 신호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약의 무서운 점은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이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 사람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삽니다. 그 기대가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또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아직 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선택은 점점 비싸지고 되돌아가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미 기대에 마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들은 늘 젊음을 말합니다. 주름이 아니라 활력, 나이가 아니라 가능성. 하지만 나이를 부정하는 말은 결국 나이 든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지금의 나를 부족한 상태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의 몸을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파는 사람들은 늘 혼자 있는 시간을 파고듭니다. 밤늦은 시간, 집안이 조용해질 때 텔레비전이나 전화기 화면 속에서 말할 겁니다. 이 시간에 깨어 계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나만 이해해 주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약은 그 관계의 증거처럼 오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약이 끊기는 순간 함께 사라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몸보다 먼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말할 상대가 줄어들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 공백을 누군가는 아주 교묘하게 채웁니다. 친절한 말, 잦은 연락, 안부 인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구매로 이어질 때 사람은 이미 한 발 깊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때는 약이 필요해서 산 것인지 말을 나누고 싶어서 산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며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속아서라기보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걷고 싶고 웃고 싶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은 늘 부드럽고 달콤하고 서두르게 만듭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하나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젊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보다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늙는 것은 자연이지만 매번 희망을 사들이는 것은 선택입니다. 약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이 인생의 방향을 대신 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당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정확히 짚어내며 다가오는 말 앞에서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 말이 너무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한 걸음 더 물러나야 합니다. 몸은 약으로 달래질 수 있어도 마음은 관계와 시간으로만 회복됩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약은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앞에 두 가지 약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허기를 건드린다면 이제 이야기할 세 번째는 사람의 판단력 자체를 흔듭니다. 이 약은 더 이상 하나의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약속이고 하나의 이야기이며 때로는 하나의 집단입니다. 이름은 늘 그럴듯합니다. 완성형 치료, 단계별 관리,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 듣는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드디어 헤매는 시간이 끝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약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여러 단계를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몸을 정리하고, 다음에는 깊은 원인을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재발을 막는다고 합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계속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빠져나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될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은 이미 시간을 썼고 돈을 썼고 무엇보다 믿음을 썼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이 세 번째 방식의 특징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두 비슷한 증상을 이야기하고 모두 조금씩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아주 열심히 후기를 올리고 누군가는 감사의 말을 반복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의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다들 좋아졌다는데 왜 나만 의심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판단은 이미 공동체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잘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아직 낫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곧바로 과정 중이라는 말로 덮입니다. 불편함은 몸이 반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큰 단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용도 커집니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만두고 지금까지의 선택을 의심하든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며 스스로를 설득하든지 많은 사람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계속 믿는 것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이 과정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삶 전체를 그 체계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까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점점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전달받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늘 나중으로 미뤄졌고 끝내 완성되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돈보다도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의심은 배신이 되고 거절은 무지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삶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누군가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결정해주니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아주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대단한 방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째, 결정은 늘 하루를 넘겨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에 오늘 돈을 쓰지 않는 것, 그것만 지켜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만드는 말은 대부분 당신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둘째, 반드시 한 사람 이상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좋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생각은 정리가 됩니다. 혼자 품고 있을수록 마음은 한쪽으로 기웁니다. 셋째, 집안에 정체모를 약이나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마음을 흔듭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더 쓰게 됩니다. 그 아까움이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넷째,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선택이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긴장하게 만드는가? 좋은 선택은 대개 마음을 조용하게 합니다. 늘 불안하게 만드는 선택은 방향이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말, 다들 하니까 라는 말은 이 나이에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돈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것은 완벽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끝까지 자기 손에 쥐고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말보다 스스로 천천히 책임지는 길이 훨씬 안전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이 세 번째 약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복잡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져야 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불편함을 없애려 들면은 삶은 끝없는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 차이가 노후의 얼굴을 바꿉니다. 젊을 때의 돈은 꿈을 향해 쓰였지만 지금의 돈은 남은 시간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확인도 안 된 약과 말에 맡겨버리면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처럼 낫는 약은 없습니다. 대신 기적처럼 후회를 줄이는 선택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불안을 팔려는 말을 믿지 않는 것, 오늘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방향을 고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몸과 노후를 실험대에 올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지켜야 할 가장 큰 품위입니다. 매일을 조금 덜 욕심내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적입니다. 판단력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남은 길은